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도 인공지능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슈퍼컴퓨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그래픽카드입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인기몰이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PC용 그래픽카드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싱하여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용 GPU는 전세계 공급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독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H100을 주문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 미국에서 화장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면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하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H100이 대당 6천만원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주문량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상태만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게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엔비디아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역사적인 신고가인 4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놈은 뭐 눈만 뜨면 신고가입니다. 아찔하죠? 지금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사면 고점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안 타기에는 나만 소외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순히 52주 신고가 영역도 아니고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로 이것을 당장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약간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리고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수익이 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버블의 초입이냐 아니면 끝물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이미 버블이 꺼진 후에 나중에서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시기별로 버블인 자산들이 정리된 것인데요. 많은 자산들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이러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코로나 때 비트코인이 10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었네요. 엄청난 상승이었는데요. 이때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런 버블은 앞으로는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작게 동그라미 친 게 현재의 인공지능 버블입니다. 무언가 이제 막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2000년 IT 버블과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2000년과 현재는 반도체 중심의 테크주들이 오른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2000년에도 인텔이 주도주로서 나스닥 중심의 증시 급등을 유도했었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급등을 이끌고 있죠. 반도체 기업이 버블의 중심에 있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후로 그때 당시 미국의 국채금리, 기준금리, 나스닥 지수가 한눈에 정리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진한 남색이 나스닥 지수이고요. 하늘색이 연준의 기준금리이고 맨 위쪽에 회색으로 표시된 게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당시 나스닥 지수가 너무 오르자 연준은 증시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끝없이 올렸었는데요. 기준금리가 너무 오르니 이에 맞춰 국채금리가 동시에 올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금리가 올라도 소용없었죠. 금리가 조금 오르면 성장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금리를 이겨내고 증시가 올랐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연준은 2001년도에는 기준금리를 내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IT 버블 당시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이렇게 추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당시 2000년 중반에 증시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자 연준은 금리를 동결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시 하락이 나오자 2001년 1월 달에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증시 하락도 있지만 이때 당시 경제 상황이 꺾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하늘색 연준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실업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0년에는 실업률이 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높은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면서 경제의 과열을 억제했었던 것입니다. 이때와 지금 상황이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렸죠. 하지만 나스닥이 고점을 형성하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여전히 낮으니까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했지만 결국에는 실업률이 이렇게 위로 튀어오르자 연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팍팍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부터는 잘 아시는 증시 폭락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기준금리 실업률 차트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실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 빅스텝 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기준금리를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릴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금리 동결을 주장하다가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역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2000년 초반, 이때 당시와 시장 상황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실업률이 매우 낮게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증시도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영상 초반에 표기드렸던 그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조금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부근에 여러 가지 지표를 정리한 것인데요. 회색으로 표기된 게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이고요. 하늘색으로 표기된 게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남색으로 표시된 게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가 어느 정도이냐, 제가 볼 때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 이 정도가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연준은 여전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 한 4,000포인트 요 정도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나스닥 지수가 최대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당시에 인텔과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텔은 나스닥 지수는 2020년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쭉 아래로 밀렸었는데요. 인텔은 이것보다 전성기가 더 길었죠. 인텔은 6개월 후인 20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쭉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도 인텔은 50%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인텔은 그때 당시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냥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인텔만 이렇게 끈질기게 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반도체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나스닥이 2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는데 마이크론은 4개월 후인 20년 6월달, 7월달 이쯤에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 반도체가 주도 섹터였다. 주도 섹터는 나스닥 지수보다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인텔과 비교되는 게 요즘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가 나스닥 지수보다 상승세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과거의 상황이 반복되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를 미리 들고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요. 혹시나 손가락 빨고 계시는 분들은 조정이 온다면 사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과거 2020년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월봉 차트를 봐도 아래 꼬리를 계속 달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개미를 겁주는 하락이 충분히 나오면서 계속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게 조정을 기다리면서 매매해보는 전략도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움직이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로봇, 음성인식, 전기차 이런 쪽 관련주도 두루두루 찾아보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인공지능이 혁신이라면 이와 관련된 산업군들도 다 같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섹터들의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략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